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형기 조합장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형기 조합장님을 소개하기 전에 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시간에 왔을 때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 텐데, 제 이름은 한정식이 아닌 서정식입니다. 우리 한조합장님 성 따라서 한정식이 아닙니다. 저는 서정식이고 저기 현재 조합원입니다. 오늘 무료 봉사합니다. 저는 300만원, 500만원 받지 않습니다. 오늘 무료 봉사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합장님, 우리 조합장님, 한형기 조합장님은 삼성과 대우건설에서 21년을 근무하였고,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현장 소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서울시 제1호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제1호 우수 디자인 인정을 받았고, 2017년 한국 건축문화대상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고, 행정자치부 장관상, 환경주거문화대상, 이런 수많은 상을 최근 6년간 국내 재건축 관련 거의 모든 상을 독차지하며 재건축 사상 가장 성공한 모범 사례로 이 재건축의 롤 모델이자 벤치마킹의 대상이기도 한 한형기 조합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0만 포인트 아크로 리버파크의 한형기 조합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그 자석이 700석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 안내 책자에 잘 안 들립니까? 예. 오늘 1000명만 여기 나오시면 여러분 그 많은 문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된다고 약속했는데 1000명이 조금 안 돼서 아주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몇 명만 더 채우면 분명히 제가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나오도록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는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명회는 제가 거의 50여 차례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설명회입니다. 저 이런 데 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무료로 공짜로 일주일 동안 밤새가면서 준비했고, 제 목을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썼고 힘들었으면 몸살감기로 아직 목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너 밤중에 조심을 해요. 너 죽여버리겠다고. 전화번호도 안 떠요. 오두천 조합장 전화해가지고 전후 사정 다짜고짜 아무 얘기 없이 내 비대위 앞자는 노릇해. 너 주거환경연합금 총동원해서 너 아주 이번 기회에 재건축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3개월 동안 일해서 여러분 설명회는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옆 동네에서 욕먹기 싫어서. 그런데 여러분 수백 명이 연명으로 저한테 정말 사정을 해왔어. 수백 명이. 그리고 이번에 6월 초에 책자를 보고 10월 2주 한다는 걸 보니까 내가 같은 옆 동네에 있으면서 이걸 나무라 하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수백 명이 간절히 원해서 설명회를 응했는데
천천히 죽여버리겠다고 뭔가 협박을 하고 있으니, 또 조합장이라는 분은 당연히 여기 나오셔서 내가 잘못 설명한 부분은 분명히 발언을 하라고 그랬고 토론을 하자고 그랬고, 조합원들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 많은 조합원들이 이 자리에 일요일날 여기 오고 있겠어요. 나오셔서 직접 조합장이 불안에 떨고 있는 조합원들을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분명히 50여째 가까이 있지만 무료라고 얘기했고 오늘도 무료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으면 돈을 준 사람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어떤 때는 몇 억을 줘야만이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괜히 돈 받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안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정도 분만 지금 제가 볼 때는 800명 충분히 넘으실 것 같은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끝까지 제 설명에 경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하시고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재건축은 180도 달라집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왜 오숙천 조합장님이 저를 협박을 했고 여기 참석 못했는지, 아까 저 여기 방에 있던 분이 조땡땡 분이시죠? 여러분 아시죠? 저런 분이 조합장에 그야말로 자총령 500호 아주 앞장 세워서 조합을 이끌어 간다는 게, 여러분 조합은 이대로 가면 홀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아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성인이 살고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 있는 분들이 사는 데가 대한민국 최고 단지인 여러분들입니다. 조금 일단지. 그런데 조합을 이렇게 운영한다고요? 강북에서도 이렇게 운영 안 씁니다. 그런데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왜 저를 그렇게 협박하면서 못 나오게 했는지, 왜 조합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는지 정말 극명하게 알게 되실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설명회로 여러분 재건축에 정말로 오늘 운명이 달린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재건축은 분명히 달라지든지, 안 그러면 10월 2주 강행에서 내년이면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야말로 진흙탕 속에 처박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요. 설명 끝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금년 10월 2주 정말 가능하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 도대체 주공 2, 4지구 뭐가 문제냐? 요즘 언론이 난리 날 정도로. 세 번째, 이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이 어떤 거냐? 마지막으로 6월 26일 총회에 이 발전위에서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주 가능한가?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라는 게 뭐냐?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2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통합했던 10만보 3차 경남 2018년 7월 5일날 인가를 받고 7월 16일날 2주를 시작해서 지금 철거가 한참 진행 중이죠. 이렇듯 여러분도 그러면 작년 12월 3일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면 작년 12월 말쯤이나 1월쯤에는 2주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여러분 모든 자료를 다 뒤져봐도 2주에 관련해서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정확하게 5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언제쯤 어떻게 2주하겠다는 얘기가 한 4년 동안 한 번도 공식적으로 없었어요.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왜 금년 1월달에 2주를 안 했을까요? 이거는 이미 작년에 결정했더라고요. 조합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강남교육청하고 반포초등학교, 반포중학교 학교를 폐교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협의를 해서 최소한 졸업식을 끝내고 금년 6월에 2주하는 걸로 얘기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작년에 고지를 해야죠. 금년 6월에 2주 하겠습니다 라고. 근데 금년 6월에 2주 안 했어요. 근데 지금도 공식적으로 문서로나 공식적으로는 10월달에 2주 한다는 얘기 없죠. 근데 책자 안건이나 이런 걸 보면 10월에 2주 하나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합니다. 애매합니다. 도대체 2,000명이 넘고 상인들만도 수백 명인데 뭔 놈의 2주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같이 이런 선생님을 방해하는 좌측 사람들이 훨씬 많고 조합장한테 제대로 따지는 사람 하나 없다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자, 금년 10월 2주에 대한 공지는 총회 책자에 사실은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모인 것은 도대체 왜 갑자기 2주를 근데 1월에 하는 게 맞았는데 왜 생뚱맞게 실컷 있다가 10월에 그것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한다고 할까 의혹불씨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2주를 공지한 건 2014년 12월 20일 소식지시에 15회 제15회 2016년 11월에 2주 하겠습니다라고 공지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5년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2주에 대해서 조합에서 입도 뻥끗한 적이 없어요. 뭔 조합이 이겁니까? 자, 갑자기 2주를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오득전 조합장님이 공사를 빨리 2주하고 공사를 빨리 안 하면 물가 인상에 대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 그러면 빨리 2주 해야 돼. 이게 오조합장이 직접 지금 옛날에 조합원들이 간담을 했는데 녹취록을 해야 그 녹취록을 직접 듣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이유가 됩니까? 2주 빨리 하고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5년 뒤에 2주하고 5년 뒤에 공사를 시작해도요. 현대건설한테 10원도 안 올려줘도 됩니다. 그런데 소위 조합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모릅니다.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알면서. 둘 중에 하나죠. 왜 5년 뒤에도 괜찮냐? 여러분 예약서에서 62절 보면 착공 예정일이 금년 5월이었습니다. 자, 금년 5월부터 물가 인상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 인상률 10%까지는 공사비 인상을 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가 인상이라는 통계종합적 물가지수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실적공사 이 지수 중 변동량이 적은 것. 근데 변동이 적은 거는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2016년 1%, 17년 2.9, 18년 1.5%, 최근 3년 동안 4.4% 올랐습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물가 안 오르죠. 자, 금년 1월 24일 한국은행의 보도자를 보면 2019년 1.4%, 내년에 1.6% 예상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해도 3%밖에 인상 안 됩니다. 이런 식이면 한 6년 내지 7년 뒤쯤 돼야 10%가 올라가죠. 매년 1.4%씩. 그러면 앞으로 5년 내지 6년 뒤에 이주하고 공사를 해도 공사비가 인상이 됩니까? 됩니다.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것을 여러분 조합장님은 모르십니다. 자, 설계 변경하고 조합원 분양 재신청하고 관리처분 인가하고 이주를 약속했죠. 이게 소식지 25호입니다. 2018년 12월 7일. 불과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소식지로 이렇게 조합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 변경 첫 번째 단계가 정비 계획 변경입니다. 아직 신청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재신청하고 관리소 인가 받아서 2주는 하는 게 이제 물 건너갔고요. 2주 먼저 하겠다는 거죠. 이게 6개월 전에 약속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또 그 간단해서 모르니까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2주를 빨리 해서 공사 빨리 해야 물가 상승되니까 공사비 인상이 없다. 아까 사실 아니라고 그랬죠. 자, 문제는 2주 철거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니까. 조합원 약속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아주 밥 먹듯이 약속을 어겨왔더라고요. 이거 처음이 아닌데 그래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거하고 차면은 바로 그때부터는 2주를 시작하면 한 달에 여러분들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가 65억에서 80억씩 그냥 손실이 발생합니다. 2주 하는 날부터. 그러면 2주 6개월, 철거 6개월 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논스톱으로 입주까지 가야 65억에서 80억인 그 이주비 대출 이자분이 최소화됩니다. 그런데요, 실컷 10월에 이주해서 내년 10월, 9월까지 철거를 다 했는데 공사를 예를 들어서 아까 LH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공사를 못 온다든지 다른 여러 이유로 공사를 2년간 못하면 앉아서 한 1,몇백억 돈만 까먹고 중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달에 이주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재작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고 작년 1년 동안 놀고 있었습니다. 인가 받을 때까지. 그렇죠? 자, 작년 1년 동안에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소식지에도 몇 번 고지까지 했어요. 이 설계 변경 작업은 3달이면 끝납니다. 준비 작업은. 3달이면 충분히 끝나서 인가를 첫 번째 정비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3개월은 됩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요? 인가 받자마자 우리 10만포 3차는 작년 7월 3일날 인가 받자마자 7월 5일날 여러분하고 똑같이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 전에 준비했다고. 불과 이틀 만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요. 이렇게 작년에 약속을 했으면 그 전에 설계를 이행해서 12월 작년 3일날 인가를 받았으면 한 4일이나 5일쯤에 정기계획 변경 신청을 들어가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한참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 그 다음에 3개의 소송과 10월 2주 관계에 대해서 아까 변호사님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가리처분과 무효소송은 지금 8월 16일 달로 단결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제 그저께 반했었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소송, 이 둘 중에 하나 1심, 2심 대법원 하면 6번이죠. 6번 중에 단 한 개만 조합이 지면 여러분들은 초과 이익 환수를 당하고, 관리처분인가 무효가 돼 초과 이익 환수를 당하고, 재건축은 중단되고 2주 했다가 다시 가락시험처럼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10월 2주 가능합니까? 됩니다. 대답 없는 분들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가당치 않습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 초등학생도 왔어야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조합장님한테 물었습니다. 10월달에 이겼는데 이거 하나 더 지면 어떻게 할 거냐? 되돌아온다는데 그 답변 못합니다. 이 답변 못해요. 아니, 이 답변을 못하면 이 조합은 안 되죠. 자, LA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은 어조업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준공 전까지만 대법원 판결 나서 소유권 가져오면 전혀 우리 공사한테 문제 없으라고 답변했습니다. 아까 변호사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이기기 전까지 건물 철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2주 끝났어요. 철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하층이 몇십 개 동이 현재 LH 소유로 돼 있어요. 관리실도 그렇고. 그럼 철거 내년 9월까지 못하죠. LH 소송이 내년 9월까지 끝나주느냐? 아까 변호사 얘기처럼 엄청나게 복잡한 소송이라서 정말 내년 연말을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2주만 해놓고 철거도 못하고 그 소송 하나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한 달에 65일 더 80억씩 꼬라 박으면서. 자, 설계 변경 소요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설계 변경이 이렇게 됩니다. 정비계획 변경 제일 먼저.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총회 책자이죠. 그게 가결되면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쯤에 신청하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 심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2016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구조 심의라는 게. 여러분들은 지하지가 모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연약 지반입니다. SD 등급이 나옵니다. SD 등급은 연약 지반은 구조 성능 기반 설계라는 걸 해서 구조 심의를 건축 심의 끝나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끝나고 불토 심의 끝나야 공사 착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이사회에서 오영식 이사가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는 정비업체 사장 와 있고 설계사 2개 소장 와 있고 조합장 있고 전문가들 현대건설 있고 다 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못해요. 여기 이사님 계십니다만 이사님 그 자리에 계셨죠? 안 계셨나요? 이 답변을 못해요. 구조심의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비계획 변경은 설계사 ANU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이 ANU 담당 소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5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5년 걸린 거 맞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그런데 이거는 변경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5년 걸렸습니다. 그보다는 적게 걸립니다. 그런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년 이상 안 걸릴 거라면 아마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모른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이 없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립니다. 녹음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자료는요. 중요한 내가 고지를 빼먹었네요. 제가 그렇게 정리의 정비계획 변경 일정에 대한 아까 절차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수행했던 일정 나눠 예상을 해보시면 2012년도에 수업 접수 이후에 최종 정비계획 결정에서 부신한 것은 17년이었습니다. 총 한 5년간의 기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이를 봤을 때 그 이유가 뭐냐? 서울시의 정책적인 방향이 어떻게 수립되는지에 따라서 변경에 대한 시간이 많이 변경된다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우리가 5년이 걸리는 거냐라고 답변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처음에 정비계획 변경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당시에는 하반기 관리기능으로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중간에 수립이 됐었고요. 그리고 행정부시장이라든가 이원 몇 번이 교체가 되면서 방향이 계속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5년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정확하게 뭐 1년이 걸릴 겁니다. 2년이 걸릴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기존 일정보다 좀 더 최대한 빠를 수 있도록 도시계획 일정과 진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야 합니다. 이게 그 이사회에서 실제 이 인허가를 담당하는 AN 설계팀의 소장 답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아마 유튜브에 그 방송으로 나갈 겁니다. 아까 JTBC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 측에서 여기 와서 녹음하고 있고 녹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녹화 동영상이 여기 참석하신 못하신 조합원들한테도 배부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특히 오두천 조합장이나 조합에 관계되는 일이나 현대 관계돼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악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여러분을 현혹시킨다면 제가 협박을 받았듯이 즉각 현대나 오두천 조합장부터 고소당할 것이고요. 이거는 형사처벌이 크게 당합니다. 사업이 몇 조 원 사업을 지금 제가 거짓말로 악의적으로 이 많은 사람을 모아놔서 아주 나쁜 목적으로 선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구속을 면치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설명이 여기 소식지 멘토가 있더라, 여기 조합장이 뭐라고 말했더라 하는 내용들은 100% 사실이란 것을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정말로 사실만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심의는 아까 녹음 파일 뒤에 부분인데 잘 안 들립니다. 설계사 사무에서 이거는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기존보다는 더 걸린다. 이제는 기존에는 여러분 3개월 가까이는 안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시가 더 잡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추가이익 한수를 걸리기 때문에 더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줘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장 얘기대로 3개월 만에 죽었다 깨어도 안 되고요. 그보다는 더 걸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건축시면 원래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요,
신방포 3차가 지금 이 6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는 건축 심의를 9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9개월째. 대한민국 심의라는 게 이렇게 고무줄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6개월이면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정비계획이 1년 걸린다? 이건 미니멈이에요. 정말로 2년, 3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사님들 아실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 구청장이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서초구청장입니다. 서울시 부시장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 올라가는 모든 재건축서는 즉각 발려입니다. 그냥 그대로 발려요. 해놓고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1년이 아니라 아니면 3년, 4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도심의가 1년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맞는 데만도 최소 2년 8개월, 정말 최소 3년 걸립니다. 3년 뒤에나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3년 뒤에나. 그런데 여러분 조합장이 얘기한 대로 금년 10월에 이주했습니다. 철거를 내년 9월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착공을 바로 10월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주비를 까먹지 않잖아요. 한 달에 65억에서 80억을.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정비계획 변경 내년 빠르면 8월이나 끝납니다. 1년 이상 그냥 그것도 조금 봐줘서. 그 다음에 건축심의도 우리가 지금 9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 여러분 6개월만 봐주겠습니다. 2021년 2월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조심의, 성능 기반 설계하고 불토심의 1년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 2022년 2월 말까지 끝납니다. 자, 이때부터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사업시행, 건축심의가 끝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는데 딱 그 시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사 착공일은 사실은 이날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개월 동안은 미니멈 18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거 끝나고도 철거를 했다 치더라도 중단하고 한 달에 80억씩 꼬박꼬박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자, 그리 안 하려면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 일정이 이게 착공이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여기서부터 역으로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철거가 6개월 걸려면 여기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2주가 6개월 걸려면 여기서부터 6개월. 근데 딱 그 시점이 건축심의가 끝나는 시점. 건축심의까지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건축심의까지 받으면 그 다음에는 별 변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서울시까지서 하는 이 여기가 이만큼 걸릴지 이만큼 걸릴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최소치고요. 그러면 변수가 없는 여기서 이주를 하고 이렇게 철거를 해서 바로 착공을 하면 그냥 논스톱으로 공사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10월부터 이주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는 조합 1년간 운영비 약 한 7억 8억 들어가는 거 외에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아까 시공사 현대건설 공사비 10원도 안 올려도 됩니다. 다른 사업비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현대한테 1,500억 받은 걸로 그건 무이자입니다. 설계비나 이런 거 한 1년에 100억씩 지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용하는 거는 조합장 월급, 조합장 사무실 비용, 이사들 5명 월급, 조합 운영비 한 9억밖에는 손에 안 가요. 자, 그러면 2021년 3월에 이주를 하는 게 맞습니까? 금년 10월에 이주하는 게 맞습니까? 자, 금년 10월에 이주하는 게 맞다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 분도 안 계셔요. 여러분들 조합이 겹친다고 10월 달에 이주하는 사람 내가 분명히 나중에 체크해 볼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주 조급한 사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조합원, 1차 조합원 중에도 여기 여러분 조합원인 분이 50명이 넘습니다. 3차 경남 조합원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명입니다. 이분들은 항상 저한테 상의합니다. 10월달에 이주해도 돼요. 저는 이주 못하면 얘기하죠. 그런데 이주하고 상관없이 이주비 대출은 여러분 약 2.88%입니다. 그럼 되게 싸죠? 개인이 대출 받는 것보다. 그리고 개인 대출은 이제 못 받죠. 근데 내가 빨리 뭐 빚을 갚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이 되게 급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투기 목적으로 사온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2주는 천천히 가더라도 이주비 대출을 좀 빨리 좀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그 투기 목적으로 도는 사람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 때문에 2,300명이 먼저 이주해서 한 달에 80몇 억씩 까먹어야 된다? 1,몇백억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내가 조합장이면 그런 급한 사람들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10월달에 이주비 대출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해주면 돼요. 자기가 부담하면 되죠. 네? 자기가 부담하면 돼요. 아니 자기가 자기 여러분 자기가 부담해요. 여러분도 이주하게 되면 원래는 조합이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사업비로. 그런데 2017년 12월 26일 종회에서 확 바꿨죠. 조합원 너네들이 내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그 설명 안 하고 설명하시 종회 땅땅땅 통과하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했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번에 자 설계 변경 한다고 했죠. 총회 책자 안건에 들어있습니다. 설계 변경 하는데 여러분도 소식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설계 변경을 어떻게 하겠지 설계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다음에 설계 변경 신청을 하겠다라고 소식지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설계 변경 총회 책자에 안이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찬성해 줄 거예요. 빨리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깜깜이로 그냥 찬성해 주면 그냥 신청하잖아요. 이제 7월달에. 그 다음에는 야 왜 이거 안 보여주고 너 마음대로 했어 하면 야 네가 총회에서 전부 다 찬성했잖아. 여러분의 조합이 이렇습니다. 웃기는 조합입니다. 자 이때 하게 되면요. 자 가르쳐본 소송은 금년 8월달에 실심이라도 받으려고 시공사 선정총회 무효소송은 최소한 내년 한 6월 있는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자 LH토지공사도 잘하면 이때까지는 거의 2년이 넘기 때문에 거의 1심 판결이 나지 않을까 거의. 여기서 또 1심 판결이 좀 미뤄지면 조금 이렇게 이주하면 됩니다. 돈 들어간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 세계 소송을 완벽하게 1심에서 다 이겨놓고 이주하면 모든 어느 정도 리스크는 다 해소한 다음에 이주를 하는 거죠. 이때 이주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10월 2주 전에 선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주비 7천만원 지급하든지 아니면 5억 무이자를 현대에서 주기로 한 거, 이거 안 주기로 결정한 건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 하고, 솔직하게.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 지금도 현대가 7천만원 주든지 아니면은 5억 무이자로 이주비를 대해줄 거다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네? 뭐라고요? 어디 책자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친절하게도 현대는 준다고 합니다. 현대는 지금도 우리가 안 준다고 한 적 없어. 조합이 안 맞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줘 이겁니다. 그런데 조합장님이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에서 결의안을 통보하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거 우리 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이거 다 받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현대에 찍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문자 딱 한 번 보냈어요. 이 중요한 거를 9월 28일 총회 전 9월 24일 날 오후 4시쯤에 문자 한 번 딱 보냈습니다. 아, 무이한 5억하고 7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의 잘못이 아닙니다. 친절하게 토를 날아서 문자 한 번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못 보신 분들은 지금도 모르겠죠. 그런 문자는 하루에도 10번 이상 보내서 조합원들이 충분히 알고 투표하도록 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현대건설에서 40% 플러스 20%를 추가로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걸 안 해주면 이 20%에 해당되는 만큼 이자를 여러분한테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2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를 결정해서 답변해 줘야 되잖아요. 해줘야죠. 아직까지 답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요, 정상적으로 이게 법에서는 이거 은행에서 빌려서 이주비를 현대가 못 줘요. 20%를 법에서 못 줘요. 현대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있는 금고돈을 주든지 자기가 어떤 회사채를 발행해서 주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20%라 하면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1조 2천억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답변 없어요. 이거 2주 하기 전에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안 줘. 20%도 답변 안 해줘. 그 다음에 1+1 신청한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 안 되는 거 아시죠? 10원도 대출 갖고 싶으면 입주하고 2년 안에 아파트 하나 팔아야 돼요. 하나 파는데 양도세 57%를 물으면서 망하는 거죠. 망해. 자, 그런데 이거 보실래요? 여기 15차나 3차 경남은 여러분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 1+1 분양자들 40% 대출을 다 은행으로 받고 이주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안 될까요? 사업이 늦어져서 파리 조치 때 이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럼 조합이 잘못한 거잖아요. 조합장이. 뭐 조합이 대책을 세워줘야죠. 이 1+1이 한두 명 다니에 1000명이 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10월달에 이주하랍니다. 이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월달에 갑니다. 조합장이 겹치면 또 몇 명은 이주할 거예요. 너 재능에서 잘라버리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너 필리핀 저기 뭐 뱅글랜드 이실 얘들 데려다가 밤에 그냥 너 진짜 난도질 해버릴 거야 라는 조합원, 그런 협박전화 받은 조합원도 있습니다. 필리핀 뭐 중국 조선족 야 밤에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너 죽는 수 있어. 허무시가 이게 2017년 9월 25일 여러분 총회 3일 전에 조합장이 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7천만 무상지급 또는 무이자 5억 대여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사회 대연을 거쳐 조합원 1,000원에게 알림. 1,000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문자 딱 한 번으로. 그리고 이렇게 구청에다 공문까지 보냈으니까 상황 끝났어요. 이제 안 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현대건설 20% 여기 있습니다. 기존 조합원 담보대출 40% 플러스 현대건설 신용조달 20%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란에 미대여시 이주비 금융비용 환급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주 전에 이거 20% 추가로 해주든지
아니면 그 해당하는 이자를 몇 천만 원 주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10월달에 이제요. 여러분 원래 약속대로 설계 변경하고 분양신청을 새로 한 다음에 2주 한다면 다 그냥 해결되는데 한번 보실래요? 기존에 내가 1주택을 신청했어. 그럼 40% 이자 40%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40% 받고 2주 했다가 다음 분양 신청할 때는 5 플러스 5를 신청해버려. 그럼 원격 따지면 40% 받은 거 지원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 또 하나, 기존에 5 플러스 5 분양 신청을 했어. 그건 지금 2주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후년에 설계 변경 끝나면 분양 신청할 때는 5 플러스 5 이제 안 받고 싶어.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한 주택 받고 싶어. 그런데 난 지금 당장 2주비를 못 받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때. 또 하나, 무상특가 5천만 원 미만이에요. 여러분, 무상특가 5천억 원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못 받죠? 공사비에서 가면 됩니다. 안 했어요. 자, 현대에서 2017년 11월 달에 공문까지 보냈어요. 5천억이, 무상 5천억에 대해서는 대체 품목으로라도 해주겠다라고 공문까지 보냈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못 받아요. 공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렇게 부처에 공문 보내놓고 총회날 현대건설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이주비 신청하라고 그게 어떻게 얘기했죠? 어떤 이유로든 해주겠다 했죠? 대표이사가 안 해주잖아요. 사기입니다. 그 여러분 동영상 다 있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원래 유효한 거예요. 동영상, 홍보물, 공문 약속한 거 유효하는데도 안 해줘요. 그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안 해줘도. 5천억 안 해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나 없어요. 자, 그런데 최소한 5천억을 주려면 공문으로 줄 게 아니고요. 2017년 10월 달에 공문으로 줬으면 여러분들 최종 계약은 한 달 뒤 2017년 12월 26일 가리처분 총회 제4호화 건 공사비 확정의 건 그 결의를 했을 때 그때 최종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협약서를. 그 협약서 작성할 때 현대성 공문을 근거로 5천억 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 협약서에 넣어놨으면 법적으로 빼도 박지도 못하게 5천억 원은 현대가 무슨 명목으로든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공문에 있는데 협약서에는 안 넣어놨어. 법적으로 꽝입니다. 지금도 얘기하면 야 설계 변경하면 그때 어떻게 해줄게라고 현대도 얘기하고 조합장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에 넣어놨어야죠. 아 설계 변경하고 어떻게 내가 한다라고 협약서에 딱 특약사고를 한 줄만 딱 넣어놨으면 믿죠? 이걸 안 듣고 지금 그래서 5천억에 대해서 여러분 조합원들이 대인죄로 이 횡령죄로 고소를 하니까 이 경찰서에 가서 야 설계 변경하고 뭔가 해줄 거야 우리 현대도 그렇게 얘기하고 조합장도 얘기합니다. 아 우선 내가 구속당하면 피해야 되잖아요. 우선은 더 웃기는 걸 뭔지 아세요? 조합장은 원안에 5천원 무상은 없다. 대안에만 있었다.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 원안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5천원 무상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조합장 한쪽에서는 조합장 뭐 그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들은 조합장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어요. 농락.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세상에 어떻게 바보에 이렇게 바보 조합원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성명 학증은 대체품으로 되어 있다. 자, 5천원 가면 세대당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도대체 2억 5천을 뭘로 세대당 2억 5천을 뭘로 대체하죠? 아마 벤츠 500, 600짜리 하나씩 주면 이 돼요. 근데 아파트에다가 엄청나게 여러분 고급 마감을 다 썼는데 거기다가 2억 5천을 투자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공무원을 이렇게 보내놨어요. 근데 공무원 아까 뭐라고 했죠?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자, 협약서에 무상투가 5천억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공문 대표에서 약속 공공에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최종 협약서에는 5천억이 빠져 있습니다. 2주 후에는 현대건설이 합의됩니다. 지금은 오죽천 조합장이 목에 힘이 가득 들어가 있죠. 2주 하고 나면요, 현대건설이 완전히 슈퍼 합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내죠. 무상 5천원 묵지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나 공사 착공 안 해. 공사 착공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까 앉아서 85, 50 그냥 때리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를 내서 그때는 슈퍼감이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받더라도 최소한 2주 하기 전에는 지금이라도 협약서에 넣던지 뭐고 보장을 받아야만 그나마 되지. 2주 하고 나면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잊어먹으세요. 도박도 생각. 자, 여기에 협약서 13조 협약의 체결입니다. 제14조 협약 서류를 보면, 자, 1번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 시행 협약서, 조합과 건설사 상호 나타나는 이게 1번입니다. 2번, 3번이 산출돼서 공사비 계약되었습니다. 4번, 5번, 6번, 7번이 조합원에게 제출한 문서입니다. 8번이 공문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 있는데요. 여기 볼까요?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상호 간의 상충 부분이 있는 때에는 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 1항의 이 순서에 따라서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계약서나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문서, 요 7번, 8번 문서로 또 홍보물로 대표이사가 홍보물이나 말로 이거 7번, 8번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번에는 빼버렸어요. 자, 1번에는 없고 7번, 8번에는 있으면 뭐가 우선이라고요? 1번 협약서에 없으면 왕입니다. 그럼 5천원 여러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슈퍼 합의되기 전에 2주 하기 전에 현대건설하고 마무리해야죠. 협약서에 지금 넣어야 돼. 1번 하기다. 지금이라도. 2018년 5월 18일입니다. 이게 소식지 제24호입니다. 누군가가 야 5천원 무상지원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보증할 거냐 했더니 조합장이 써낸 겁니다. 무상특가 5천억은 현대에 제출한 문서가 있으며 협약서는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특가 5천억 현대에 제출한 문서가 있으며 협약서는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현대에 제출한 문서 어디에도 5천억은 원안에 대해서는 5천억 무상특가가 없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설령 있어도 협약서 서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아까 7번, 8번에 있는 거는 소용없다고 그랬죠. 1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협약서 일부 서류가 아니고 협약서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때는 이렇게라도 얘기해요. 작년 5월 18일 날은 소식지요. 근데 한번 볼까요?
여기 신창주 전 이사님이 공문으로 조합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야, 무상특가 5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2019년 5월 13일 따끈따끈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이 공문을 한 달 전 공문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대건설이 입찰 시 제안한 특화는 대한 특가권으로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는 원안 계약되는데 원안에는 5천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1개월 전에는 이렇게 또 답변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야, 현대의 5천억이 제출서에 있어. 다 걱정하지 마. 이주는 정말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2주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비도 안 올라가고 사업비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고 이자 안 나가고 2주만 안 하면 돈 들어갈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2주 하는 순간부터는 골 때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싫어요. 2주 후에는 2주비 대출 금융 등 2주 하는 날부터 이제 한 달에 65에 80억 들어갑니다. 신중해야죠. 신마고 3차 경남이 2주를 7월 16일부터 작년 2017년 작년에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가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째 심의를 못 받고 있어요. 이 심의 끝나야 아까 구조심의 1년 동안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 건축심의를 받고 구조심의 1년 뒤에 받으면 원래 공사 착공이 금년 6월이었는데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하게 됩니다. 1년간 이제는 철거하고 손 놓고 중단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기는 한 달에 40억씩 이자가 나갑니다. 자, 그냥 앉아서 500억 날렸습니다. 이렇게 2주를 한 불로 결정해서 한 불로 했다가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나마 3차 조합장은 양심은 있죠. 자진 사퇴했습니다. 책임지고. 여러분, 오덕천 조합장이 이미 오래전에 자진 사퇴하는 게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헤매있습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공동시행자 방식까지 하고 급하게 시공사원장하고 급하게 관리처분 신청하고 하면서 이 사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벌써 책임지고 물러났어요. 지금 이 한 건 하나 가지고 3차 조합장은 자진 사퇴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를 말아먹은지 아십니까? 7천억 원을 말아 드셨습니다. 이따 설명 나옵니다. 7천억 원. 안 믿기시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7천억 원. 안 말아먹을 건 말아먹은 거?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 조합장이 잘한다고 총이하면 90% 찬성해져요. 여러분 조합장 요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진짜 대출이 필요한 조합원들은 이번 10월 2주는 늦추고 그 사람들은 필요 주면 됩니다. 2주 먼저. 조합원들 그만 사정 받아줘야죠. 자, 그럼 적정 2주 시기는 아까 정비계획정전 서울시에서 하는 건축심의까지는 끝내고 세계의 소송이 심판결까지는 받고 그리고 2021년 3월에 2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금년 10월 2주 가능한가라고 타이틀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자, 2주 안 하면 명도 소송에서 끌어낼 것이고 모든 이자 다 물릴 것이고 모든 관리비 다 민희들한테 다 물릴 거라고 협박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협박에 2주 할 겁니까? 약속했습니다.